저 사람이 정말 나를 죽일까? 네, 이번에는 제가 20대 초반 때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 시기에 겪었던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사업이 스시 초밥 사업이었어요. 저렴하게 판매하는 초밥이 히트를 쳐가지고 제 매장뿐만 아니라 형 가게, 친구 가게 이 세 개 매장이 다 잘 됐어요. 그래서 처음으로 가맹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는데 그 매장이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가맹점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기 시작했었어요. 한 80호점 정도 늘어갈 시점, 이제 한 개 매장, 두 개 매장, 세 개 매장 할 때랑은 규모 자체가 많이 커졌습니다. 탑차도 한 5대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. 매일 사용하는 쌀량, 그리고 밥 네타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죠. 그때는 이제 뭐 물류를 담당하는 직원,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, 여러 이제 각 부서의 직원들과 같이 이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요. 매장이 늘어나고 물량이 많아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.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. 저희가 초밥 위에 올리는 생선, 그 생선 부분을 네타라고 하거든요. 그 네타를 공급해주는 수산회사가 있었어요. 그 수산회사에서 우리에게 이제 물량을 계속 대주는데 처음에는 한 개, 두 개, 세 개 매장만 대주다가 이제 거의 100개에 가까운 매장을 대주다 보니까 물량이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.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물량 그 네타 가격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. 우리가 흔히 알기로 어떤 그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단가가 내려가는 게 상식이잖아요. 우리가 컵을 10개 살 때랑 컵을 100개 살 때랑 컵을 10,000개 살 때랑은 단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그런데 꾸준히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가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전화로 이제 몇 번 그 수산회사에 요청을 했어요. 저희 이제 단가를 좀 낮춰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때 저희 경영진이 전부 다 20대였어요. 저를 포함해서.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반응이 별로 뭐 깎아주겠다, 내려주겠다 이런 그 협상의 가능성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부산이 사실은 수산회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이제 러브콜을 하는 수산회사들도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, 아니, 굳이 그 A 회사랑 같이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, 이번 기회에 업체를 바꾸자.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한 번은 그 A 수산회사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잠깐 회사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갑자기, 물론 이제 와달라고 하는 이유는 물량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업체를 갈아타는 거죠.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협상을 위해서 오라고 했던 거겠죠. 수산회사를 갔습니다. 부산에 있는 그 수산회사는 그거 기억나시나요? 영화 친구를 보면은 강동원이 이 칼을 들고 영화 동수 역할을 맡았던 장동건이 칼을 들고 수산회사에 찾아간 거 그 화면 기억나시나요? 이런 큰 냉동 창고. 그 냉동 창고는 냉동 그때 기억으로 영하 35도인가? 그랬던 것 같아요. 영하 조금 약한 곳은 영하 18도 이런데 큰 냉동 창고는 영하 35도인가 하여튼 그 정도까지로 굉장히 낮은 이제 도가 낮고 굉장히 큰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큰 냉동 창고였거든요. 그런 곳을 이제 저희가 갔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그 담당자 이사님한테 이제 협상을 하러 간다고 난 생각을 했지 별 다른 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.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포스가 있어요. 저도 부산 사람이지만 저보다 좀 더 이 포스가 있고 약간 이 좀 깡패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갔더니 저한테 딱 보자마자 이러시는 거예요. 굉장히 공격적으로. 제가 좀 흉내를 내볼게요. 네 거래처 바꿨나? 네 거래처 바꿨나? 이렇게 얘기를 딱 하셨어요. 거래처를 옮겨갔단 말이죠, 제가. 그래서 거래처를 바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고, 뭐, 그래도 저희가, 클라이언트잖아요. 이 물건을 사주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, 뭐, 그때 제 나이가 25, 6, 이 정도였으니까요. 뭐, 저한테 반말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부분이었고요. 그쪽에 계시는 과장님, 부장님 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고, 저한테 멱살도 잡히고, 뭐, 이런 거는 그냥 그 상황에서 당연한 분위기였어요.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아니 이런 법치국가의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멱살 잡고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걸 딱 그 상황에 직면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 정말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굉장히 무서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
멱살을 잡히고 저한테 이제 거래처를 그대로 옮겨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협박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주먹으로 이 가슴을 이렇게 펑펑 치면서 펑펑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이 뭐 하는 짓입니까? 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저를 냉동 창고 문을 탁 열더니 저를 그쪽으로 탁 밀어버리는 거예요. 영화에서나 정말 있을 법한 그런 일을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공갈, 협박, 살인미수 뭐 이런 죄목에 들어가잖아요. 너무 무서운 죄인데도 너무나 당연하듯이 저를 이렇게 밀어버렸고 제가 거기에 탁 들어가서 문을 탁 갇혔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 무서웠던 그 기억이 떠나지가 않았는데 제가 거기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긴 게 아니었거든요. 불과 1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. 1분. 1분이면은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. 1분 정도 제가 이게 갇혀 있는 그 시간이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결국 1분밖에 안 갇혀 있었지만 제가 얼만큼 갇혀 있을지를 모르는 거잖아요.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저를 죽일 수 있었겠어요? 없죠.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쉽게 죽입니까?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. 그런데도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냥 내가 여기에 그냥 갇혀 있고 깜깜하고 정막이 흐르는 그 창고 안에서 이대로 죽으면 알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. 그냥 단순하게 무서웠어요. 아무런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,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없으니까 금방 문이 열렸겠죠. 제 기억으로는 한 1분 만에 열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1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안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건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문을 열리고 저를 밀치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갈 때 미는 사람의 그 사람 눈을 제가 봤거든요. 그 사람 눈에는 저보다 더 두려움이 있었어요. 그 눈동자에. 왜냐면 이 사람이 저를 협박을 하느라고 저를 밀었지만은 그게 굉장히 위법된 무서운 범죄잖아요. 그게 뭐 금방 문을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공갈 협박이 되고 살인 미수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무서운 이제 위법 행위다 보니까 자기도 밀면서 제가 저 어린 멍청한 애가 거기 잠깐 넣어놨다고 쇼크로 쓰러지거나 쇼크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. 그러면서 겁을 준다고 줬지만 자기 눈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. 그걸 제가 밀려서 들어갈 때 캐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. 끝내 제가 문이 열리고 나왔을 때 솔직히 제가 눈물이 좀 글썽글썽 했던 것 같긴 해요.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나오면서도 제가 문이 탁 열리는 순간에 뭘 느꼈냐면 그렇지 네가 나를 어떻게 죽여 라는 걸 알게 됐고 나오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다시 나오면서 그래 네가 나를 어떻게 죽여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대담해졌고 저는 그때 갑자기 굉장히 성숙해지는 걸 느꼈어요. 그래 네가 나를 어떻게 죽여 들어가는 순간만 해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그거를 느끼면서 그러면 가격을 낮춰주세요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결국은 금액을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그 물류 재계약을 했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회사랑 거래하기가 힘들잖아요. 결국은 몇 개월 안 돼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고 다른 더 저희랑 그 파트너십이 더 좋은 회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그렇게 그 스시 프랜차이즈를 200개 점 넘게 내게 됐거든요. 나중에는 뭐 전라도, 서울까지. 그런데 제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 계기, 한 번 더 어른이 되는 계기가 딱 그때였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걸 알게 됐죠. 그래, 사람은 사람을 쉽게 죽이지 못해.